안녕하십니까. 김구절1구 선우재덕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저는 항상 같은 친구한테서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그 편지인데요. 한 해를 보내면서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마음의 편지를 보내는 그 친구 덕분에 어제는 잠시나마 추위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1997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해를 보내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지나 전화 한 통 보내면 어떨까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나 전화를 말이죠. 긴급구조 119. 오늘도 우리 119 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자, 출발합니다. 자, 찍는다.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광주광역시에 사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인 국인이와 형진이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 같은 동네에 살기도 했지만 둘은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전자오락과 컴퓨터를 좋아하고 과학자가 되겠다는 장래 희망도 같았습니다. 너 죽었네. 또 죽었다. 너도 죽었네. 오늘은 잘 안 된다. 그래서 더 친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국인이에게는 요즘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컴퓨터 대화방에서 만난 또래 여학생. 알고 보니 초등학교 때 국인이가 몰래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아무튼 다음 달에 보자. 아빠, 저번에 이달 말에 보자고 하시고서 오늘은 또 다음 달이에요? 아이고, 국인이 본 좀 받아봐라. 걔는 학교 갔다 오면 방에서 안 나오지 않냐? 국인아, 뭐하냐? 예? 아빠. 또 컴퓨터 하냐? 아이고, 눈도 나쁜데 대강 해라. 자, 나하고 바람이나 쐬고 오자. 응? 아빠 먼저 나가세요. 응. 금방 나갈게요. 그래라. 빨랑 와라. 잉? 예. 그 여학생과의 일은 단짝인 형진이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미경이 안경 낀 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맞아. 지난번 동창회에서 봤잖아. 그래? 그때는 안경 안 꼈을 텐데. 아니야. 그랬었나? 근데 미경이 안경 낀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며칠 전에 길에서 봤어. 그랬니? 예뻐졌지. 응. 형진이도 미경이를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 국인이 미경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를 형진이가 몰래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국인이가 통신에서 만난 여학생은 바로 형진이었습니다. 장난꾸러기 형진이가 미경이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화난 표정을 하면 어떡해. 좀 부드럽게 해야지. 다시 해봐. 안녕? 야, 안녕이면 안녕이지. 안녕은 또 뭐니? 다시. 안녕?
그 여학생을 만날 기대에 부푼 국인이 만반의 준비를 아니요. 끝냈습니다. 미경이와 만나기로 한 날, 졸업한 후 거의 1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기에 국인이의 마음은 설레기만 했습니다. 형준아, 너 웬일이야? 지나가다 보니까 너 혼자 있더라. 그런데 뜻밖의 그래서 불청객이 들어와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넌 무슨 일이냐? 응. 누구 만나기로 했어. 그래? 잘 됐다. 우리 빵이나 좀 시켜 먹자. 응, 그래. 아줌마 여기 빵 좀 주세요. 자신의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태평스런 형제이가 국인이를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잘 먹었다. 야 이제 가자. 잠깐만. 누가 옥수수 했다니까? 그래? 누굴까? 난 알지롱. 정, 미, 경, 짜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임마 형아가 통신에서 장난 좀 쳤지. 나 워낙 친한 친구 사이였기에 형진이에 대한 국인이의 서운함도 금방 잊혀졌습니다. 미안해. 알았어, 그만둬. 야 전에 얘기하던 사진합성 프로그램 이 형아가 이 돈을 만드냐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이거 봐. 오늘 이 형아가 살게. 정말? 그래 들어가자. 이야, 이게 왜 떡이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컴퓨터라고 믿는 두 아이. 오늘 사련 프로그램은 진작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이거 것이었습니다. 맞지? 아, 맞다. 이거 맞아. 아저씨 이거 하나 주세요. 야 됐다. 두 아이가 다음 그토록 거에 갖고 봐, 싶어 다음 했던 거. 것은 거? 사진을 합성해서 재밌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또래 아이들이 늘 그렇듯이 두 아이의 관심도 인기 스타의 사진에 있었습니다. 박사원 빼고 강타로 넣어. 강타로? 어. 잠깐만 기다려봐. 강타가 멋있어. 아, 그래. 걷다가 넣자, 걷다가. 그래. 이야. 야 됐다. 야, 우리 이걸 이용해서 뭐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없을까? 특별하게? 있다. 너네 집에 카메라 있지? 아, 알겠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과 인기 스타의 사진을 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의기투합한 국인이와 형진이는 가까운 고원으로 사진을 찍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좀 웃으면서. 야 좀 다른 포즈 없냐? 다른 포즈? 좀 멋있게 좀 해봐. 최진실 옆에 붙일 건데. 그래. 그거다. 컴퓨터에 합성할 멋진 사진을 찍는다. 찍겠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은 둘, 정신없이 셋.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좋았냐? 멋있었어. 좀 붙어가지고. 찍는다. 하나, 둘. 아 잠깐만. 그냥 이렇게 찍는 거보다도 네가 올라가가지고 이 조각상이 최진실이라 그러고 한번 끼안으면서 딱 리얼하게 한번 해봐. 공원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조형물. 멋진 사진을 찍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야, 괜찮냐? 앞으로 좀 나와서 가볍게 좀 잡아봐. 이렇게? 됐어. 찍는다. 하나. 형진이가 막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그만 조형물이 넘어지면서 국인이가 그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국인이는 자기 덩치보다 몇 배나 큰 조형물에 깔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형진이가 조형물을 들어올리려 해보았지만 몇백 킬로그램이 넘는 조형물이 움직일 리 없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거기 누가 없어요? 사람 죽어가요. 뭐야 이거 사고 난 것 같은데? 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유, 저기 모여든 사람들은 우선 아이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에 앞뒤 가릴 것 없이 조형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넘어질 때는 몰랐는데 깔리고 넘어질 때 정신이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떠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움직여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움직일수록 더 어깨랑 다리가 더 조여오는 것 같고 해서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게다가 자칫하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들어올리기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안 되겠어. 이거 빨리 시켜. 끝났어 이거. 여보세요? 신고를 받은 광산 수방소 대원들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속수무책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린 국인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 같으면서 눌리는 것 같이 그때는 잘 설명 못 하겠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아저씨! 여기! 대원들은 지렛대를 사용하면 쉽게 조형물을 들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돼. 이쪽 손이 짓눌려. 손이 이쪽에 짓눌려. 그러나 국인이의 오른손이 조형물에 깔려 있었기에 지렛대 사용은 불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렛대를 사용하여 조형물을 들어 올리고 요 구조자를 구조하려고 했으나 요 구조자의 오른손이 조형물 밑에 깔려 있기에 2차적인 부상 우려가 있어서 에어백을 사용하여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자, 들어 올립니다. 대원들은 더 안전하고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는 에어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차 부상을 막기 위해 지렛대로 중심을 잡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요. 안 올라갔어요. 예, 아이 조금만 더. 서세요. 자, 천천히. 자, 조금만 더 올리고. 자, 바로 꺼내십시오. 자, 조심해서 서세요. 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자, 예, 됐습니다. 조심. 다 됐다. 그래. 자, 스톱. 무거운 물건에 깔렸을 경우 보통 골절과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섣불리 구조 활동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 의한 무리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와 같이 중량물에 깔린 경우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는 무리한 구조 활동을 하지 마시고 119에 신속히 신고하여 2차적인 부상을 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장차 과학자가 되겠다는 국인이와 형진이. 언젠가는 둘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오늘도 열심히 일궈가고 있습니다. 요즘 국인이는
곧 다가올 워드 프로세서 시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환경미화 때문에 설치된 조형물 때문에 하마터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거리나 공원에서 흔히 지나쳐가는 멋진 조형물들. 하지만 그 관리가 소홀하다면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고는 더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사고라고 하면은 이런 위험한 장소, 위험한 물건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위험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어떨까요? 이번에 보실 이야기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 여보세요? 그 차근차근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올해 25살의 박수정 씨. 연희 때처럼 동네 한 바퀴를 가뿐하게 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완고한 아버지를 설득 고향을 떠난 후 혼자만의 자취 생활도 1년이 다 돼갑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침부터 웬일이야? 응? 아버지가 오신다고? 거기 어디냐? 그 인천 친구분 있잖여. 한갑잔치 한다는구먼. 잔치집에 들렀다가 기왕 나선 김이라 네 집에 들르신다고 했다. 저녁 10시? 그럼 그 시간까진 내가 들어오지. 그럼 깨끗하게 살지. 내가 엄마 딸이잖아. 네, 그래요. 수정 씨의 일터는 회사 편집부입니다. 아직 일은 서툴지만 밝고 성실한 성격의 수정 씨는 선배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별게 없네요. 은하야, 수정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한 빌딩 안에 있으면서도 우린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니? 그러니까. 참, 너 해외여행 갔다 왔다며? 기집애, 누군 공주 팔짱가 봐. 공주는 무슨. 참, 너 주려고 선물 하나 사왔어. 선물? 큰 건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지고 올게. 그래. 수정아, 이거 받아. 아, 고마워. 뭐 별로 서울 것도 없고 해서. 마음이 중요한 거지. 풀어봐. 뭐지? 한번 빼봐. 이게 뭐지? 어머! 어떡해! 부러졌나 봐. 아, 오늘은 누가 술 한잔? 이정우 씨, 오늘 한 통 내야겠어. 네? 아니 승진철도 아닌데 무슨 턱이에요? 그 저번에 사내에서 회사 5년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잖아. 아, 예, 있었죠. 인사과에서 슬쩍 알려줬는데 거기서 윤재호 씨가 이거더라고. 아이, 그래요? 아이, 그럼 한 턱. 아니지. 두 턱이라도 내야죠. 자, 가죠. 축하해요, 재호 씨. 근데 어쩌죠? 오늘 시골사 아버지가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무실의 태양. 그거 아니지. 크리스탈 홍일점께서 빠지면 안 되죠. 같이 가요. 그럼 저한테 술 권하지 마세요. 저 오늘 저녁만 먹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고 술은 권하지 않겠습니다. 자, 가죠. 좋아요. 자, 가시죠, 과장님.
자, 건배 한번 하시죠. 건배 한번 하고. 자, 건배. 오늘 수고 많이 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잘 먹을게요, 재호 씨. 아이, 참 수정 씨. 아이, 우리끼리만 이거 너무 허전하잖아요. 맞아. 수정 씨가 빠지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래요. 그러지 말고 딱 한 잔만 해라. 그래. 한 잔 정도는 몸에도 좋아. 그럼.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요. 음주 단수 경찰관보다 더 기막히게 알아낸다고요. 아이고 괜찮아. 한 잔만 딱 해요. 그럼. 좋아요. 딱 한 잔이에요. 괜찮아.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한 잔 정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왜요? 수정 씨, 유황 마시는 거? 내 잔 하나. 사정을 알 리 없는 선배들. 한 잔만 끊어요. 술 한 잔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 좋다. 저녁 8시 서둘러 회식 자리를 빠져나온 수정 씨의 마음은 급하기만 했습니다. 수정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우선 세수부터 했습니다. 평소 술이라면 질색을 하시는 아버지께 괜한 걱정을 끼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간에서 가시지 않는 술 냄새. 평소보다 입안 깊숙이까지 칫솔질을 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칫솔 앞부분이 그만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이라 주소만으로 집을 찾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칫솔이요? 양치질한 칫솔이 들어갔어요? 입 벌릴 수 있겠어요? 입 좀 벌려보세요. 입 좀 잠깐만 벌려보세요. 천천히. 칫솔의 솔 부분이 목전 밑부분에 꽉 붙어 있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침 좀 해보세요. 기침. 귀 누르고 기침. 기침. 저희가 본 결과는 그 완전한 기도 폐쇄는 아니었고 부분 기도 폐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기구를 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구를 조작을 하면은 기도를 더 자극해서 완전 기도 폐쇄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방법은 피하고 기침을 유도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침. 이대원은 일단 수정 씨의 가슴과 배를 압박한 후 기침을 유도했습니다. 기침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세상에 칫솔이 모관으로 넘어가다니 박수정 씨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사고 후 박수정 씨는 한동안 양치질을 못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이 때로는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 보실 이야기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 때문에 예기치 않게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 인천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인천 만수동 네거리에 위치한 마신의 슈퍼. 요즘 편의점, 대형 슈퍼들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18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할 수 있었던 비결, 다름 아닌 최춘지 씨의 바지런함과 억척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아유, 부지런하기도 하지. 벌써 새벽장 다녀오시오? 예. 아유, 다 큰딸 있겠다. 든든한 사이 있겠다. 이제 좀 쉬어요. 아이고, 애들이 뭐 물건 볼 줄 알아야지.
최 씨가 잠깐 아침 식사를 하러 가면 큰딸 레위가 교대로 슈퍼를 볼 시간이었습니다. 불렀어? 자기야. 저기 냉장고가 모서리가 떨어졌거든? 그래? 자기가 좀 붙여봐. 그래, 그 본드 좀 줘봐. 옷 다른 것도 붙일 거 없어? 괜찮아. 그거만 붙이면 그래, 알았어. 그걸로 잘 붙여. 어디 보자. 고장난 물건이나 간단한 수리는 언제나 사위 권영현 씨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팔았냐? 엄마. 벌써 오셨어요? 걱정은. 좀 더 쉬시지. 권서방은? 안에서 출출하다고 라면 끓이고 있어요. 아유 왜 라면을 먹어? 밥 안 먹고. 벌써 시장한 거야? 어머니 오셨어요? 라면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김치도 없이 라면을 먹어 그래? 아니, 괜찮아요. 바쁜데. 좀 이따가 식사했더니 괜찮아. 지금 먹으면 되지. 라면. 아니 여기 있네. 아니 새 김치에서 먹어야지 라면은. 밥을 예, 먹지 않고 고맙습니다. 그래? 아유 왜 이러지? 엄마 왜 또 눈이 아파? 백내장 수술하시고 고생하시더니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유 글쎄 뭐 그런 거 같진 않고 요즘 들어서 그냥 이 눈이 그냥 팍팍 쑤시는 게 그냥 어떻게 콕콕콕 찌르고 그러네. 좀처럼 내색을 나누는 어머니 성격을 알기에 큰딸 연정 씨의 걱정은 그만큼 컸습니다. 이걸 넣으세요.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예. 하루에 3번 넣으시면 하루에 3번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눈 똑바로 크게 떠봐봐, 엄마. 아유, 도망가기가 어딜 도망가. 엄마, 눈 좀 떠봐. 눈을 떠야지 내가 안약을 놓지. 그날 이후 딸과의 이런 실랑이는 마실 쇼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됐습니다. 따가워서 싫어. 뭐 하자는 거야, 애들 뭐냐. 엄마 내가 넣어줄게. 아유 따가. 아유, 눈 크게 뜨면 빨리 끝나잖아. 엄살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또 말썽이네. 아침 무렵 몰려들던 손님도 뜸해질 점심 무렵 잠깐 쉴량으로 눈을 붙인 것도 잠시. 어머니, 이거 어디다 둘까요? 아유 내 깜빡 졸았네.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서 슈퍼는 또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고 조심해서. 예. 거기. 예. 여기다 놓으면 되죠.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장부 정리를 하던 최 씨는 선잠이 채하시지 않은 눈에 또다시 피로를 느꼈습니다. 아우 내 눈이 또 이러네. 아우 왜 눈이 왜 이러지? 예, 안약 좀 줘. 아유 빨리 주세요. 그래, 빨리 좀 줘. 예, 엄마, 내가 넣어줄까? 아유 아니야, 너 바쁜데 네 일인데. 그럼 엄마가 넣어? 아유 왜 이렇게 안 열려 그래? 아유. 최 씨가 무심코 넣었던 것은 바로 초강력 접착제였던 것입니다. 그랬어? 눈이 왜 이러냐? 아이고 눈이 붙어버렸어. 아유 쓰라져. 아유 따가. 아유 내 눈이 안약이 아니고 왜 이래. 접착제잖아. 아유 아빠가 눈을 떠. 갑작스런 사고에 속수무책이었던 최 씨가도 한참을 우왕좌왕하다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난 내려. 내 걸어갈 거야.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안과는 어디야? 저쪽 빨리. 알았어, 빨리 가자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최 씨 가족이 차간 동네 안과. 그런데 공교롭게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뭐야, 점심시간이래. 서둘러 다른 병원을 가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최 씨의 상태는 악화돼 갔습니다. 막 궁글고 그냥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눈이 그냥 이렇게 급작히 그렇게 당하니까 뭐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무조건 그냥 눈이 이제 완전히 한쪽 눈이 실명대비인갑다만 생각하지 딴 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막. 최 씨의 고통이 심해지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가족은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알았어. 슈퍼에 가 있을게. 빨리 가죠. 아유. 거기 119죠? 여기 만수동 만신의 슈퍼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소방서 9월 파출소 대원들. 눈에 접착제가 들어간 사고는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일단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실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접착제 접착 능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희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응급실이 마련된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천천히 있어요. 일단 눈꺼풀에 엉겨붙은 접착제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기 시작했고 아니에요. 괜찮아. 이건 뭐 원도 들어가. 문제는 안구에 붙은 접착제가 어느 정도 굳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접착제가 딱딱하게 굳으면 안구 손상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본드 사고는 그 애들이 장난감이나 이런 걸 만들다 콱 짜가지고 눈에 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되게 순간적으로 그 반사작용에서 우리가 눈을 감기 때문에 되게 겉에 그러니까 그 눈썹이나 눈꺼풀에 묻고 말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습니다. 대개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이것이 안약인 줄 알고 눈을 완전히 뜬 상태에서 떨어뜨린 것이기 때문에 동자에 가서 직접 붙음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상한 걸 느꼈기 때문에 다시 눈을 감게 되고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눈동자도 이상이 있지만은 눈꺼풀과 그 눈썹까지도 모두 다 붙어버리는 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드문 경우이지만은 환자는 상당히 통증이 있으면서 또 눈이 붙어서 떠지질 않기 때문에 공포감을 많이 갖게 되죠 환자들은. 엄마, 좀 괜찮지? 어쩌면 괜찮아. 미안해. 다행히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 씨의 눈동자에 붙은 접착제는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사고였고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았어요. 그게 그 생긴 모습이 가지고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고. 건짐 이 저기도 모양새도 똑같고 하여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크다 뿐이지 똑같아요. 어휴, 이거 정말 비슷하군요. 이거 보니까 최순지 씨가 정말 착각할 만하군요. 접착제 뒷면에 이렇게 쓰여 있군요. 안구 인체 내부 접촉 시 전문의 진료요. 여러분 이렇게 깨알같이 쓰인 글씨를 일일이 보고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경고문보다는 모양이나 색깔만으로도 쉽게 용도를 구분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봐라 하는 속담이 있듯이 서두름은 반드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사고였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재 사고가 더욱 번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이야기는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박종훈 씨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10월 30일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 박종훈 씨. 원래의 성격이 낙천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요즘 하는 일마다 신이 납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꿈에도 그리던 내 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빠, 오셨어요? 그래.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얼른 들어가세요. 잘 지냈어? 네. 아버님, 저 다녀왔습니다. 오냐 이제 오냐? 예. 힘들었지? 아니요. 근데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심심하긴 김영감하고 바둑 한 판 뜨면은 반나절이 후딱 지나가는데. 네.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제가 놀아드릴게요. 인사가 놀아주긴 내가 가족에게 다정다감하고 연로하신 아버지에 대한 효성도 지극한 박 씨였습니다. 다만 결점이 있다면 지나치게 꼼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 응? 봐. 이렇게 모든 걸 가지런히 놓는 이런 습관을 길러야 돼 사람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걸 싫어하는 박 씨. 내 집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그 정도는 더 심해갔습니다. 어차피 다시 꺼내서 쓰면은 헝클어질 텐데 뭐하러 이렇게 줄까지 맞추느라 그래요.
아니 그럼 당신은 어차피 지울 화장인데 뭘 그렇게 정성들이 하는가? 애초 하질 말지. 안 그래? 아유, 마침 아직 안 나가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403호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아, 예.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 뭐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몰라도 마침 잘 됐습니다. 저도 나가는 길이니까 같이 나가시죠. 아닙니다. 부침성 좋은 403호 부부와 사람 좋은 박 씨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자, 타시죠. 예. 자,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그래. 네. 그 후로 아래 윗집에 사는 박신혜와 403호 부부는 친척 이사로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힘드시죠? 아유, 달랑 두 식구인데요, 뭐. 젊었을 땐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는 박 씨는 액션 영화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그냥 놓치는 법이 없는 박 씨. 또 무슨 일을 계획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가 사온 것은 바로 등산용 밧줄. 마시게요? 아니야. 그럼 이거 뭐하러 사오셨어요? 이 밧줄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산 거야. 아우, 필요한 건 다 샀는데. 새 집으로 이사 온 후 매일같이 새로운 살림살이를 사드는 남편이 부인은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진짜. 하지만 박 씨가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한 비상 탈출용으로 밧줄을 산 것이란 걸 부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만의 한가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왜 깼어? 더 주무시지? 몇 시야? 아직 오후 3시밖에 안 됐어. 벌써 그렇게 됐나?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가냐? 당연하지.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또 자지. 어떻게 시간이 빨리 안 가? 자기 사랑도 해주잖아. 아휴, 몰라. 자기야, 나 커피 마시고 싶어. 아휴, 내가 커피물 끓여놨으니까 자기가 직접 타 먹어. 역시 자긴 센스가 있다니까. 그럼 내가 타올게. 그래. 벌써 다 그런데. 아픔을 달래는 여자. 부엌 일에 익숙치 않은 남편은 커피 포트에 플러그 뽑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때? 커피 맛있지? 맛있어. 매일 타달라고 그러지 마. 나처럼 착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맨날 낮잠만 자는 남편한테 밥 해줘, 빨래 해줘. 인간 유진선 성질 많이 죽었다. 다 이 낭구님이 잘하니까 그렇지 뭘 그래? 그 순간 부엌에서는 불꽃이 커튼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아유, 간지러워. 아유, 진짜. 불길은 부엌을 지나 작은 방으로 옮겨 붙고 있었지만 이들 부부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니? 정말? 무슨 타는 냄새 같은 게 나는데? 바뀐 것 같은데 내가 나왔다. 그들이 불을 발견했을 때 이미 불길은 부엌과 거실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어떡하니, 빨리 나가! 침착해. 어떻게 손쓸도리가 없는 그들로서는 일단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왜 뿌리냐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떻게? 야 가만 있어봐. 빨리 신고해. 어떡해. 어떡해. 간신히 불길 속을 헤쳐나온 그들은 119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거기 소방서죠? 신고를 받은 노원 소방서 119 대원들은 즉시 화재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나 저거 어떡하지? 나 저거 어떡하지? 그 시간까지도 박 씨 가족은 아래층의 소동을 모른 채 한가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래서 나는 소린가 봐요. 그래? 구석 내다보자. 그제서야 불길을 발견한 박 씨. 일단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복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층은 온통 불바다. 빠져나갈 틈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불하고 연기하고 확 들이닥치더라고요. 그 불을 보니까 암담해요. 거기에서는 진짜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앞이 탁 차단이 돼갖고. 그래갖고서는 유일한 탈출구인 복도가 화염에 휩싸이자 박 씨 가족은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아 좀 기다려봐. 뭐냐 이거는. 이거 뭐하려고 그래요? 아 좀 기다려. 우린 이거만 다 탈출할 수 있어. 기다려 나만 믿고. 나 좀 기다리라는 게 이건 내가 갖고. 우리 식구는 다 탈출할 수 있어. 자 빨리 따라오세요. 네 식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박 씨 생각으로는 그 밧줄만이 유일한 탈출 도구였습니다. 가셔야 돼요. 자 나오세요. 애미야 나 따라가라 빨리. 야 애미. 박 씨는 먼저 부인부터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내려가. 미라고 아버님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이 먼저 내려가. 자 빨리 나와. 내려가려면 살아. 보지 마. 밑에 보지 말고. 꼭 잡아. 꼭 잡아. 밑에 보지 마. 여보 힘내. 줄을 꼭 잡아. 너도만 꼭 잡아 내려가. 아 힘내. 한번 내려가면 돼. 그래. 잘해. 자. 부인이 무사히 내려갔다고 생각한 박 씨. 서둘러 아버지를 탈출시키려 했습니다. 나는 살만큼 살았다. 아버님. 그러나 박 씨 부인은 그만 밧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층정도에 가갖고선 손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끌고 내려갔으니까 줄을 땅 밑에를 보니까 2층이에요. 2층인데 내가 거기서 떨어질 적에 그대로 발을 놓으면은 내 발목이 부러지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옆으로 떨어져야 되겠다 그랬고 옆으로 탁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내가 내려가면서 애기 아빠한테 미라를 내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가고서는 거기 가서 이제 일어나려고 보니까 이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아빠한테 나 좀 살려달라 그러고 막 부인이 떨어진 것을 본 박 씨의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아버님. 갔다 빨리 올게요. 걱정하지 마. 빨리. 등에 매달린 어린 딸, 연로하신 아버지, 삶과 죽음을 연결한 가느다란 밧줄에 의지한 박 씨.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버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상 야릇하더라고. 하여튼 그 마음 그 생각 드는 그 심정이요. 그 조금 못 느껴보던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라야 꼭 잡아야 돼. 박 씨가 3층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목을 감고 있던 어린 딸의 손이 풀어지는 것을 느낀 순간 박 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함께 떨어진 박 씨.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기요 우리 아버지. 미라야. 아빠 전 괜찮아. 딸은 무사할 수 있었지만 홀로 남겨진 아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노원 소방서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모든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대원들은 서둘러 박씨 부부의 구급에 임하는 한편 진압대와 인명 검색대는 아파트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화재 사건의 경우엔 짧은 시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압만이 상책이므로 불길을 진압하는 대원들은 내내 신중하게 임했습니다. 한편 119 구조대원들은 혹시 불길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밀려드는 연기와 공포 속에서 박 씨의 아버지는 구조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화염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8분. 구조대원들의 마음은 급하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구석방에 웅크리고 있던 노인을 발견한 대원들. 다행히 노인은 의식이 있었기에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킨 채 모시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도착을 해서 불길이 번지는 403호를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해서 수색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계시지가 않았고 바로 그 위에 층인 504호에 올라가 보니 연기 속에 할아버지가 웅크리고 계시고 있어서 그 산소 공기 마스크를 씌워서 저희가 구조를 해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조하는 것으로 그날의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아유, 아니 어디 갔냐? 아이고 얼굴 좀 어디가? 화재에 대비해 남다른 준비를 해왔던 박 씨. 그날의 기억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맨 땅에서 살 때, 맨 주택에서 살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5층이나 약간 불안한 저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헛간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거 있으면 낫겠다 그런 저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좀 낫겠지. 이거 타고 하면은 뭔 조금이라도 나은 저가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걸 내가 사놨어요. 그 진즉 구해놓은 거지. 사놨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 제대로 쓴 건데 아주 혼나게 걸린 거죠 뭐.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한 탈출을 시도하지만 않았더라도 박정훈 씨의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은 거의 완벽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정훈 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집안에 가정용 소화기 한 대쯤은 놔두는 거 어떨까요? 아참, 그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위에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긴급구조 119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만 징해. 아야.